자, 필수예제 7번. 1부터 4에 해당하는 함수의 그래프인 것만을 각각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단 정의역과 공역은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x축 위의 모든 점, y축의 모든 점을 대상으로 삼아라 이거죠. 1대1 함수는 어떤 것이냐? 1대1 함수는 x값 하나에 대해서 y값 하나씩 대응하는 겁니다. 1대1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그 남자는 당연히 한 명의 여자를 사귀어야 되고 여자도 한 명의 남자를 사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요 여자가 지금 무려 3명의 남자와 사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이 다 같은 여자 좋아하는 상황이 돼서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 함수는 돼요. 이건 함수는 되지만 왜냐면 남자 하나가 꼭 하나씩 여자를 좋아하니까 일반 함수는 되지만 1대1 함수는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이건 1대1 함수가 되죠. 그죠?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 여자 하나에 남자 하나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일단 니은이 됩니다. 1대1 함수.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디귿 같은 경우에는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 여자 하나도 역시 남자 하나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여기 있는 여자들은 좋아하는 남자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남자들은 모두 다 여자를 하나씩 좋아하는데 남는 여자들이 좀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 뿐이지 이거는 함수도 되고 또한 1대1 함수입니다. 그죠? 남자 하나 여자 하나니까 여자가 2명의 남자 사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디귿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1대1 대응은 되지 못하죠. 1대1 대응은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즉 남는 여자가 없어야 1대1 대응이 되는데 디귿은 안 되는 거죠. 근데 니은은 되겠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이것도 된다. 자, 그럼 비슷한 게 어디냐면 비읍에 있어요. 비읍. 그죠? 이것도 1대1 대응이면서 1대1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읍은 여기하고 여기 둘 다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러나 미음은 일단 뭡니까? 얘랑 마찬가지 이유죠.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죠? 이 남자가 같은 여자를 좋아하니까 1대1 함수도 아니고 당연히 대응 함수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어떤 거냐? 항등함수는 들어가는 거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y = x라고 표현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의 그래프가 바로 니은 아닙니까? 그죠? 이건 그래서 니은이 해당이 되고요. 상수함수는 x값이 뭐가 들어가든지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리을이 해당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요 상수 값 요거 하나만 계속 나오게 된다. 자, 이런 건 뭐 모르면 틀리겠지만 알고서 틀리기는 참 어려운 문제죠. 그 밑에는 유제 해보고 나서 예제 8번으로 넘어가십시오. 자, 예제 8번. 두 집합 x와 y가 있어요. 이것에서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두 상수 a, b 값을 구하시오.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남는 남자, 남는 여자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y가 있고 x가 있죠. x가 a에서부터 e까지고 a가 어디서부터일지 이제 우리가 모르겠지만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음수라고 뭐 가정을 일단 해볼까요? 여기 a에서 뭐 e까지 뭐 양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y는 -5에서 3까지. 그럼 -5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딱 잡아가서 자,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y 값은 여기서만 우리가 따져야 된다는 얘기고 x 값은 여기서만 따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 조합을 살펴보면 결국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a에서 2까지 x가 y는 -5에서 3까지. 그럼 여기에 있는 그 x 값에 대해서 y가 하나씩 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하면 지금 이 직선이죠. 직선. fx가 지금 하나의 직선을 나타냅니다. 이 직선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은 1대1 함수는 됩니다. 하지만 1대1 대응은 안 되죠. 왜냐하면 남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 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요것만 치역이 돼요. 이 공역에서 남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치역 외에 남는 부분이 있어. 그럼 1대1 대응이 아닌 거지.
만약에 직선이 말이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는 아예 함수가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거죠. 여기 있는 남자에 대응하는 여자들은 없어요. 밖에 있긴 하지만 그 공역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없는 거죠. 응? 또 여기 있는 요 남자들에 대해서도 좋아하는 여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얘기하면은 뭐 남자들이 누굴 하나씩 좋아하는데 좋아할 수 없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 남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아예 함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렇게 차지도 않고 뭐 넘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돼야 돼요. 그럼 결국 뭐냐? 그렇게 되는 방법은 이 직사각형 요 부분에 꼭지점을 지나게 되면 딱 거기에 만족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남자에 대해서 모든 여자가 대응하고 모든 여자에 대해서 또 좋아하는 남자 한 명씩 있는 거니까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어떤 것이 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 직선의 기울기 자체를 양수로 딱 2라는 양수로 딱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초록색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기울기가 음수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서 기울기가 2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거의 b가 1대2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점부터 시작해서 요 점까지로 따졌을 때 x 값의 증가량이 2-a죠. 그죠? y 값 증가량이 3하고 빼기 마이너스 5. 8만큼 증가했잖아요. 3 빼기 마이너스 5. 요것이 얼마가 되냐면 기울기인 2가 돼야 됩니다. 그럼 딱 요 상황이 돼요. 그럼 이제 a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8. 그리고 이건 2-a가 2다라는 얘기는 얘랑 싹 바꿔서 2-a가 이거 4라는 얘기죠.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만 맞겠네요. 되시죠? 자, 그리고 a를 구했으면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b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쉽습니다. 왜냐면 숫자가 다 지금 주어진 게 있죠. 뭐 a를 우리가 좀 마이너스 2 구했는데 아까 뭐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는데 실제 구해보니까 음수가 맞네요. 2,3이라는 점을 일단 얘가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2,3을 대입을 해요. fx가 3이 된다는 거예요. x가 2일 때. 그럼 4 플러스 b가, 그죠? 4 플러스 b가 3이니까 b가 얼마냐?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이건 뭐 금방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되시죠? 자, 이것도 역시 밑에 유제 해보시고 예제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6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이 있네요. 그리고 1차 함수니까 이건 아마 꺾인 선으로 나올 겁니다. 꺾인 직선. 이것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함수,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절대값 기호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절대값 기호 안이 양수가 되냐 음수가 되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이게 양수가 되는 경우, 즉 x-1이 양수가 되는 경우는 뭐 등호는 그냥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음수가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x가 1 이상이라는 얘기인데요. 그죠? x의 범위로 얘기하면 그렇죠? 얘는 1보다 작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fx가 ax 플러스, 제가 이거 양수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 기호를 없애버리면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a 플러스 1에 x, 그죠?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는 fx가 어떻게 나오죠? 이때는 이게 이제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보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a 마이너스 1에 x,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되겠죠. 되십니까? 자, 그럼 재밌는 것은 이 두 그래프를 이제 그려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기울기는 모르니까 그릴 수가 없죠. 하지만 이건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그 절대값 기호가 중간에 섞여 있으면 이 절대값 기호 안에가 0이 되는 점에서 꺾여요. 그럼 얘가 0 되는 점이 x가 1일 때잖아요. 그럼 x가 1일 때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x에다 1 집어넣어 보면 이건 0 되고 a 플러스 2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딴 건 몰라도 1,a 플러스 2라는 점을 지나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a가 지금 뭐 양순위, 음순위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그건 모른다고 아예 손 안 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a가 일단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1, 뭐 a 플러스 2가 하는 이 정도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뭐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어차피 이렇게 해놓고 요 점은 반드시 지난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보다 오른쪽, 이게 1보다 오른쪽이죠, 그죠? 1보다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a 플러스 1이라는 기울기를 갖는데 뭐야? y절편이 1입니다. y절편이 1이면 여기를 지나는 거죠. 그러면은 직선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건데 1보다 오른쪽에서만 그러면 걸리는 거니까 어디예요? 1보다 오른쪽 여기서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1보다 왼쪽에서는 y절편이 3, 그죠? 여기 3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요, 사실 이게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그죠?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제 이렇게 내려오겠지만 이쪽만 그린 거죠. 왜 정확한 게 아니냐면 a 플러스 2가 얼마인지 우리가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a 플러스 2가 얼마인지 우리가 몰라. 만약에 a 플러스 2가 지금 내가 1과 3 사이에 있는 걸로 가정하고 그린 건데요. 1과 3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자, y절편이 1, 3 요거는 뭐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2라는 점이, 이게 꺾이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a 플러스 2가 1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요 점에서 꺾이니까 1, a 플러스는 요 점이고, 그죠? 그 다음에 1보다 오른쪽에서는 직선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직선이 y절편 1이니까 이제 이런 직선이 돼야 되거든요. 자, 이런 직선, 그죠? 이런 직선이 돼야 돼요. 근데 1보다 이제 오른쪽에서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보다 왼쪽에서는 y절편이 3이니까 y절편이 3이고 요 점 지나야 되니까 이런 직선이 돼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왼쪽만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점에서 꺾이긴 하는데 얘랑 양상이 틀리죠. 얘는 감소했다 증가했지만 얘는 감소했다 감소하잖아요. 단조 감소하니까 이거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만약에 또 한 가지 경우는 뭐가 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 경우는 한 가지가 더 있죠. 1, 3 이렇게 있을 때 a 플러스 2가 3보다 더 큰 거예요. 세 가지 경우를 좀 다 나눠서 하는 겁니다. a 플러스 2가 1과 3 사이에 있는 경우, 1보다 작은 경우, 3보다 큰 경우 세 가지겠죠. 이때 우리가 지금 기준이 되는 점 뭐예요? 1, a 플러스 2라고 하는 점 있죠? 1, a 플러스 2라는 점. 요 점이 이제 꺾이는 점인데 이 점은 일단 이제 여기에 무조건 지나는데 1보다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되냐? x절편이 1이란 말이야. y절편, y절편이 1이면서 요런 직선이야. 근데 이 오른쪽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린다. 그 다음에 1보다 왼쪽에서는 어떻게 되죠? y절편이 3이야. 즉 0,3을 지나면서 요 점 지나야 돼.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1보다 왼쪽만 그리는 겁니다. 절대값 기호가 있는 그래프 잘 못 그리는 사람은 지금 이게 잘 무슨 얘기인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1학기 과정 다시 좀 공부해야 되는 거죠. 1학기 때 우리가 이걸 다 했어요. 절대값 기호가 있다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거를. 자, 그래서 a 플러스 2라는 위치, 즉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지금 이 세 가지 종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얘는 안 되는 거죠. 얘는 안 됩니다. 왜 안 돼? 1대1 대응이 되도록 했는데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이거는. 근데 얘네 둘 다 1대1 대응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죠. 그럼 우리가 a의 범위를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우리는 a 플러스 2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1보다 작은 것이 하나 가능하다. 또는 a 플러스 2의 범위가 3보다 위에 있으면 또 이게 단조 증가해서 가능하다. 이때는 단조 감소하고 이때는 단조 증가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등호 여부는 어떻습니까? 등호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다 등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점이 여기로 가 있는 거죠. 요 점을 지나게 돼요. 근데
x절편이 이쪽에서 무조건 1인 그런 직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쪽 직선이 어떻게 되냐면 요걸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3은 또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죠? 그럼 그건 단조 증가는 아니잖아요. 평평하게 요 상수함수 형태로 가니까. 그래서 얘는 넣으면 안 되겠네. 등호를 넣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등호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 이 왼쪽 직선 얘가 이렇게 수평으로 가게 되죠. x축과 평행하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시 등호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면 되는데 요거는 a 입장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뜻이고 이것도 a 입장에서 보면 1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답은 어떻게 됩니까? 답은 얘 또는 얘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 살짝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문제 잘 해야 됩니다. 별 한 번 더 치겠습니다. 이 문제 제대로 이해해야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푸는데 굉장히 기본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여기 섞여 있어요. 그죠?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내용도 다 섞여 있습니다. 꼭 정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밑에 유제 해보고 예제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7번 1번부터 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에 대하여 f는 항등함수이고 gx는 마이너스 2일 때 f5와 g-3의 합을 구해라 그랬죠. 자, 근데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fx는 뭡니까? 그냥 x입니다. f는 들어간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f5라고 하는 건 뭐예요? 들어간 값이 그대로 튀어나오니까 함수 값이 그냥 5죠. 그리고 g는 뭐야? x가 뭐가 들어가든지 관계없이 그냥 마이너스 2로 나온다는 거 아니야? 이쪽이 지금 x에 관한 어떤 식이 아니고 상수로 나온 거 보니까 이건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g는 상수함수. 그래서 g-3은 사실 마이너스 3이 됐든 뭐가 됐든 관계없이 무조건 똑같은 값. 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얼마죠? 그러면 1번의 답은 3이 되겠죠. 쉬운 문제고. 2번은 집합 x가 자연수 전체 집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f는 상수함수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뭐야? 모든 자연수가 하나의 값으로 가는 그런 지금 함수가 f입니다. 그러면 뭐야 이거? f99가 3이다? 상수함수라며. 그러면 99를 넣었을 때 3일 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가든지 다 3이죠. 그죠? 그러면 3이 몇 개냐가 중요한데 1, 3, 5, 7, 그래서 홀수가 들어가서 1부터 99까지 홀수 몇 개입니까? 이거 50개거든요. 그래서 3이 50개 있는 거죠. 그래서 150이다. 이거 다 더하면 합이 150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상당히 쉬운 문제죠. 이런 것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유제 해보시고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8번 두 집합 x, y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x에서 y로의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함수 개수 구하는 문제는 특강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거 없이도 일단 풀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X 집합을 남자, Y 집합을 여자라고 합시다. 그럼 남자는 1, 3, 5, 7, 9 5명이 있고 여자는 몇 명 있어요? 7명 있죠? 2, 4, 6, 8, 10, 12, 14, 7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뭡니까? F5가 8이라는 것은 딴 건 모르겠고 5번 남자는 무조건 8번 좋아하는 것이 딱 지금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그 애들은 어떻게 되냐? x2가 x1보다 크면 fx2가 fx1보다 크다. 이거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두 수 중에서 큰 수가 x2거든요. 지금 스몰 x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맞으면 남자예요, 남자. 두 남자예요, 두 남자. 두 남자 중에서 얘가 더 맞으면 키가 큰 남자라고 합시다. 키가 큰 남자는 걔가 좋아하는 여자죠, 얘는. x2가 좋아하는 여자 이름입니다. x1이 좋아하는 여자 이름이야. 걔가 좋아하는 여자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큰 남자는 큰 여자랑 사귀고 작은 남자는 작은 여자랑 사귀어라. 뭐 그런 규칙이라는 거죠. 억지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5번이 8번을 좋아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7번 같은 애는 10번이나 12번 이런 애들을 좋아해야 되지 6번이나 4번 좋아하면 안 돼요. 왜? 얘가 더 키가 큰데 사귀는 애는 더 작은 애를 사귀잖아, 얘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살표를 이렇게 대응 관계를 나타냈을 때 그 화살표가 이 선이 서로 크로스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엇갈려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뭐 평행하진 않더라도 이거 위에서만 놀아야 되죠. 그 7번과 9번 남자는 그래서 2, 4, 6번하고는 사귈 수 없고 얘네들하고만 사귈 수가 있어요. 1번, 3번도 얘네들하고만 사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번과 3번이 2번, 4번, 6번 중에 어느 두 여자를 사귀어야 되는데 같은 여자 좋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명 중에서 두 명의 여자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2번과 뭐 6번이 선택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번, 3번은 크로스로 사귈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그냥 키순으로 사귀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3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의 대표 뽑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 2로 나눈다는 거 알고 있죠? 줄 세우지 않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또 이 3명 10번에서 14번까지 3명의 여자 중에서 2명 뽑으면 뽑히는 순간 그냥 대응이 끝나버려요. 큰애는 큰애끼리, 작은애는 작은애끼리. 그러니까 뭐 세 가지밖에 없는 거죠. 얘 2명 뽑히냐, 얘 2명 뽑히냐, 이렇게 2명 뽑히냐,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얘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어떻게 대응이 되냐, 얘가 어떻게 대응이 되냐는 얘네가 어떻게 대응이 된 상태에서 얘네를 또 대응시키니까 서로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야 됩니다.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죠. 자, 이런 걸 곱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총 9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이 경우의 수가 바로 여기서 일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함수의 개수는 9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풀어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유제 두 문제 해보시고 나서 이 단원 정리하고 이제 연습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